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경남에선 시민들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사건 후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자,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시민 200여 명이 노랑 풍선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은 아동학대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고 아동학대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동학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하고 많이 알리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동학대는 지난해 10,000건을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고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부모일 정도로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면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도 가해자도 아동학대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예방 사업이 필요하지만 정작 사업 예산은 올해부터 막혔습니다. 정부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방 사업비를 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비는 예년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과 고위험 모두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될지, 그다음에 학대가 일어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거라고.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인 예방보다 뒤처리에만 급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마산 출신 향후회가 이은상 시인과 김동진 작곡가를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친일 기념 사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저희들에게 이은상 시인의 시비를 철거하려는 시민단체와 막는 경찰이 몸싸움을 합니다. 이은상 시인의 독재 정권 찬양 논란 때문에 결국 기념 시비와 친독재 비판 조형물이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역사적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이은상 시인과 김동진 작곡가에 대해 조형물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경 마산 향후에는 이은상과 김동진뿐 아니라 조두남 등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조형물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공과가 있겠죠. 그분들을 잘 업적을 기리고 조형물을 잘 가꾸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동진 작곡가는 일제가 중국에 만든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찬양하는 등의 친일 행적으로 이미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됐고, 이은상 시인도 마산 민주항쟁에 대해서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며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라고 비하하는 등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공상을 세우고 기린다는 것은 그 정신을 기린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마산 시민, 창원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독재와 친일을 앞으로 본받다는 것인데, 노산음악관과 이원수 문학관에 이어 친일, 친독재 인물 기념 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사천경찰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추락과 관련해 사천공항에서 긴급 보안 점검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공항의 국가항공보안 등급을 주의경보로 격상했으며 이는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 보안 등급 가운데 3단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의복과 휴대품, 위탁수화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년 만에 신입 직원 130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유형별로는 인턴 선발 뒤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대졸자 일반 공채가 102명, 고졸자 공채가 28명이며 경남 지역 대학 졸업자는 서류 전형 등에서 가점을 줘 10% 채용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LH 신입 직원 채용은 전 직원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 재원을 활용합니다. 영화 연평해전과 그놈이다 등 창원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연평해전 주요 촬영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관광객을 더 끌어모을지 관심입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올해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연평해전. 2002년 월드컵 당시 조국의 바다를 목숨으로 지킨 젊은 병사들의 감동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절반 이상이 진해 해군기지 등 창원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 속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영화 촬영 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연평해전 영화 촬영한 데가 이제 맞느냐고 이제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이제 보이는 어떤 이 홍보물 이걸 배경으로 이제 기념 촬영도 해 가시고. 창원시는 진해 해군기지 앞에 이어 중앙동에도 영화 촬영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거리가 젊은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이제 치킨 거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창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창원에서 촬영한 영화 11편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화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요즘 비 예보가 잦아서 가을 하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하늘빛도 깨끗해지겠고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대신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비 예보가 없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는데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하늘빛은 맑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 12도, 창원 11도로 1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엔 거제 18도, 창원 1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8도, 산청 17도로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를 기점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등은 어제 진주 청락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로 배추 6천 포기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구치소 건립 사업이 최근 착공계가 접수돼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천시의 삼천포 앞바다 바다목장 해역에서는 씨알이 굵어진 문어와 주꾸미가 풍어를 이루어 대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산천구는 차황면 신기마을에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유기한우 가공공장을 준공하고 한우 부산물을 활용한 곰탕, 갈비탕 등을 생산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주남저수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주남저수지 인근 산업단지 조성계획 반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순천만이나 외국 사례를 모델 삼아 생태관광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초부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운동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157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한해 목표액 103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연말까지 200% 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안내문을 자생단체와 기업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새 야구장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활동을 지원할 시민단체가 발족했습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 건립 지원 범시민협의회는 야구장이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다 시민화합과 열정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새 야구장이 2018년 문을 열 수 있도록 시민의 여론과 힘을 모으고 국비와 도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은행과 창원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행사를 했습니다. 두 기관 자원봉사자 60여 명은 어제 회원동 두 가구에 연탄 200장씩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홀몸 노인 등 150가구에 연탄과 전기 매트, 쌀 등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